7073님이 제주도 여행 내일 가족들과 처음으로 갑니다. 준비하는 게 힘드네요.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이곳 이용 가능한 그 내국 이게 있죠. 아우 정답 말할 뻔했네. 그 공항 안에 있습니다. 자,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팔에 이거 차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스마트워치. 요즘에 시계 대신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는데요. 기능도 많이 늘고 있죠. 막 스트레스 관리, 수면 패턴까지 측정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 스마트워치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침하셔도 돼요. 네. 네네네. 왜 이렇게 시계를 보세요? 예, 저도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스마트워치 이야기를 할 건데 주로 박대기 기자는 그 스마트워치로 네. 어떤 기능 많이 쓰세요? 네, 원래는 운동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었다. 이게 운동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예. 내가 얼마큼 달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1km를 달릴 때 얼마만큼 걸릴 것이고 나의 심박수가 얼마 정도이고 뭐 운동부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요즘 정말 스마트워치를 많이 사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러닝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스마트워치가 최근 몇 년 동안 참 많이 팔렸고요. 저도 그런 취지로 샀지만 사실 매일 운동하기 힘들어가지고 예. 저한테 제일 유용한 기능은 스마트폰 찾기입니다. 예, 집안에 이제 두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두고 있으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스마트폰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 제품을 쓰더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오는 것처럼 벨이 울려가지고 스마트폰 있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이제 저희 나이처럼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면은 잠이 밤에 잘 안 와요. 수면. 예, 아침에 일찍 깨고 또 밤새 이제 수면 패턴이 좀 불규칙해지는데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면은 밤사이 내가 어떻게 잤는지를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아침에 알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루틴을 지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저희 부모님이나 장모님, 장인어른 다 사드렸어요. 그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부모님 듣고 계실 텐데. 효자십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 수면 건강을 위해서 이 스마트워치 샀거든요. 네.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이게 경고로 보내주는 거예요. 수면 건강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노력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저도 또 운동부터 좀 하고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진짜 스마트워치 시장이 많이 커졌죠. 네, 본격적으로 이게 대중화된 게 언제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러닝 붐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그 코로나 끝나고 하면서 2023년, 24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커졌는데요. 네. 사실 전부터 이런 개발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좀 신기한 물건이다 그러면 소니가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6년도에 소니 에릭슨에서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지 문자가 어떤 내용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최초의 스마트워치가 2006년 10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 소니가 했던 것들이 다 망했지만 별로 잘 되진 않았고요. 또 하나 아쉬운 안타까운 우리나라 업체도 있죠. LG전자가 있잖아요. LG전자도 예전에 프라다 폰을 열심히 팔았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프라다 링크라고 해서 프라다 폰 디자인으로 사각형으로 나온 스마트워치를 함께 이제 사은품처럼 이제 팔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서랍장에 이 프라다 폰이라든지 프라다 링크가 있으면은 요즘에도 좀 중고가로 상당히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거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구적인 시도를 사실 LG전자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상품으로 연결이 안 되면서 이제 좀 많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 어려워졌죠. 이런 이제 스마트워치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된 것은 역시 애플워치 때문입니다. 네. 애플에서는 이 차세대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의 그 스마트 기기로 워치를 밀었었고 그래서 애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스위스에 있는 시계 판매자들 장인들을 많이 스카웃을 했습니다. 전자시계 만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계라는 그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자인이라든지 스트랩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주목 안 되는 요소일 수 있거든요. 시계줄. 예, 시계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계줄하고 본체를 거는 방식이라든지 또 시계의 적절한 크기가 얼마 정도일지 이런 아주 세밀한 디자인들을 갖다 새로 재정의를 하면서 괜찮은 상품을 내놨었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워치가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삼성도 이제 갤럭시 워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미 미 밴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형성됐던 거죠.
6089님이 저는 스마트워치로 버스 이용할 때 카드 안 쓰고 이 워치로 태그를 하니까 아주 편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그 교통카드 기능이 안에 워치 안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신기한 기술들이 이 작은 기기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 사실 이 스마트워치 안에 애플이나 삼성의 좀 비싼 모델을 사시면은 AP라고 해서 갤럭시나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 CPU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뒷면에는 그 심박수부터 그다음에 스트레스 정도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24시간 내 몸을 모니터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서 필요할 때 경보를 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스마트워치는 항상 손목에 차고 있는데 꼭 풀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충전할 때. 네. 이게 살짝 귀찮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워치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 매일매일 충전하면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좀 이 업체들로서는 딜레마예요. 이 말씀드렸던 AP를 넣으려면은 배터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처럼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 매일 30분 정도씩 계속 풀어가지고 충전하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세계 스마트워치 동향을 보면은 삼성이나 애플이 아니라 네. 그 가민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민 같은 경우에는 AP를 안 넣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다른 거예요? 예, 구형의 CPU를 넣은 셈인데요. 예. 구형의 두뇌를 넣은 셈인데 이게 배터리 소모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의 색깔 표현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능을 쓰는 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가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그 이상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가끔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뭔가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화려함은 좀 포기하고 네. 운동 성능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제조사마다 전략이 다 다르네요. 네. 또 제조사마다 다른 게 저는 삼성 거 쓰고 있습니다만 스마트워치가 동그랍니다. 근데 애플워치는 거의 사각형이라고는 좀 뭐한데 테두리만 좀 둥근 사각형에 가깝죠. 네. 이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저도 이제 그 개발자들 물어봤는데 예. 한마디로 철학 차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이제 회사의 방침 전략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 화면 안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네. 또 네모난 것은 스마트폰과 똑같기 때문에 그 앱을 만들 때 크게 안 바꿔도 됩니다. 스마트폰용 앱을 이식할 때 훨씬 도움이 되고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시계들은 다 둥근형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인류가 그동안 둥근 시계를 만든 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둥근 시계를 만들었고 사실 초반에는 디스플레이를 둥근형을 만드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전통적인 디스플레이는 다 네모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둥근형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자기 방침으로 삼은 거고요. 애플은 반대로 사각형이 가진 여러 장점 때문에 사각형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인숙님이 샤오미, 화웨이 같은 이제 중국의 스마트워치도 애플이나 삼성 거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근 일부 통계를 보면은 그 처음으로 화웨이가 애플을 밀어내고 세계 스마트 시장 1위를 차지했다. 2분기 기준으로. 와, 이런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워낙 중국 시장이 큽니다. 그렇죠.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3대 시장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인데 이 세 시장을 비교하면 중국이 이제 제일 커졌어요. 네. 예전에는 미국이 제일 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화웨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그 관점은 화웨이는 아까 말씀드린 미밴드처럼 이 간단한 스마트워치를 많이 팔아요. 한 $100 정도 되는 가격이 좀 낮은 편의 스마트워치를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 면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야, 근데 세계 1위가 이게 또 수량 기준으로 화웨이다. 애플을 네. 넘어섰다라는 거고 샤오미는 조금 전략이 다릅니까? 화웨이랑 샤오미는? 네,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화웨이나 샤오미나 다 중국 업체, 똑같은 중국 업체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두 업체의 중국 내에서 위상도 다르고 전략도 좀 다른데요. 일단 중국 안에서 보면 화웨이가 훨씬 고가입니다. 네. 이 화웨이 직접적인 목표는 애플이나 삼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가고 하이엔드 플래그십 그런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고 네. 샤오미는 반대로 좀 싸구려 죄송합니다. 저가 상품 저렴한. 저가 상품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사실 중국 그 군 출신입니다. 군 기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역하고 창업한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군이나 중국 정부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공산당 당원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뭐 그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도 상장을 하고 탈중국 이미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OS를 못 쓰는데 샤오미는 구글 OS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포지셔닝을 다르게 하고 있고 샤오미는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반면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을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 따라서 또 박민호님은 또 샤오미는 그 밴드 워치보다는 밴드 쪽을 좀 잘했다 이런 것도 알려주셨고 네. 그리고 또 애플이 그러면 이제 물량 기준으로는 화웨이에 좀 밀린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애플은 고객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스마트워치에서도 다시 좀 어디 분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애플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에서 이 뒤처지고 구글 있어서. 진영에 비해서 구글 삼성 연합 진영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다. 네. 구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그 인공지능을 폰에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애플은 보안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 개발에 좀 뒤처져 있고 또 시리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자체 기능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 삼성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많이 들어갔는데 애플은 느리고 그리고 애플이 신형 모델을 계속 해마다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좀 어려움만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9월 달에 이제 새 제품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좀 많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스마트워치도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물량 기준으로 보면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네. 삼성의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수량 기준으로는 화웨이가 지금 세계 1위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매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싼 스마트워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장 네. 입장에서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전히 애플이 1위고 2위가 삼성이긴 한데 이 가민이라는 그 타이완 미국 계열 업체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민워치를 정말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가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고 배터리를 적게 쓰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화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계를 사면은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왠지 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왠지 익스트림 그런 스포츠까지 할 것 같은 느낌만. 그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소비자 경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로 증명이 안 되는 어떤 제3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해당 회사 제품 써봤습니다만 참 기분 좋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되면은 시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잤는데 수면이 좀 부족합니다만 오늘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많이 좋은 경험을 주는데 그런 점들은 삼성도 좀 노력해서 좀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감정적인 영역을 좀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스마트워치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10명 중에 3명에 이른다 하더라고요. 네. 또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쓰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스마트폰처럼 진짜 1인당 하나씩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대가 열릴까요? 예, 저는 더 많이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안 쓰시는데 가격 부담도 가격 부담입니다만 저렴한 워치도 있거든요. 삼성에서도 갤럭시 PC라고 1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워치들도 있고요. 근데 한번 써보시면 정말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손목 닥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쓰시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제 걸음을 측정을 하시면은 매일 8,000보 이상 걸으면 200원을 줍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걸으시면 7만 원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거 깔아야겠네요. 예, 서울 시민이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그런 앱을 통해서 손목 닥터. 예, 소목 닥터 9988이라는 앱인데요. 예,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운동도 계속 하시는 게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또 것 같습니다. 뭔가 운동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워치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 운동을 같이 하시죠. 스마트워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부터 해야 된다는 게 선후 관계는 그렇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